자, 다 들어갔어 나는. 오늘 들어갈게요. 예정이에요? 빨간불 안 켜졌나? 아, 뭐 여기 들어왔어요? 오늘 데일리한 2026년도 5월 29일자 신문입니다.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부산 북갑 한동훈 39%, 하정우 35%, 박민식 18%, K 스탯 리서치 2026년 5월 29일자 기사. 썬가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한동훈, 하정우가 4% 격차. 하정우가 1등을 달리다가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이가 39%로 오르고 하정우가 35%, 26%를 유지했던 박민식이가 18%까지 떨어졌어요. 뭐 박근혜 덕을 못 본 것 같아요. 어떻게 박민식이는 저기 그 장동혁이가 가서 뭐 으쌰으쌰 해주면 떨어지고 26%에서 장동혁이 왔다 간 뒤에 17%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이제 박민식이가 또 20%를 유지하고 있다가 박근혜가 와서 또 한번 뭐 지원해주고 가니까 박민식이 18%까지 떨어져 버렸네요. 그전에는 20%까지 또 유지하고 있었죠. 21%, 20%까지 유지했던 박민식이가 지금 한동훈이는 제일 꼬랑지했던 박민식이가 26%, 한동훈이가 25%였는데 하정우가 1등을 41% 1등을 달리던 하정우가 35%로 떨어지고 지금 한동훈이가 39%까지 올라가고 박민식이가 18%까지 떨어졌는데 일단은 그 부산에서도 8번째로 지역의 발전에 그 약간 소외된 북갑이 우리나라 전체에 서울시장에 못지않게 같은 모든 국민들 관심을 받는 건 이 뭐 하정우나 박민식이는 부산 북갑의 국회의원 수준이죠. 국회의원 수준인데 한동훈이는 전국구라는 거죠. 전 국민이 차기 대통령감으로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고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부산 북갑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차기 대통령감이 국민의힘당에서 정치적 라이벌로 이렇게 제명이 되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 제2 정치 그 고향으로 부산 북갑을 갖다 선택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그 부산의 사선 의원들은 전부가 이 한동훈이 같은 그 국민의힘당의 거물을 가지고 국민의힘당이 똘똘 뭉쳐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에 거대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 제1야당이 침몰하는 국민의힘당은 내버려 두고 자기 정치 생명을 위해서 침몰하는 국민의힘당의 당대표에만 연연해서 국민의힘당을 죽여버린 거예요. 거기에 지금 전국구 한동훈이 지금 부산 북갑에 나오는데 전국에서 버스를 대절해서 몰려드는 건 뭐예요? 그건 전국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 북갑이라는 부산에서도 8번째로 후진 그런 지역의 국회의원 선거에 나온 한동훈이가 서울시장보다 하고 같은 그 관심을 온 국민한테 받고 있다는 건 한동훈이가 부산 북갑의 저기 국회의원에 끝날 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사이즈가 대통령 후보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국민이 부산에서도 북갑에다 주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이가 이렇게 점점 살아나고 박민식이
뭐 부산의 사선 의원들이 전부가 부산 사선 의원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부산을 사랑하거나 보수를 사랑하고 국민의힘당을 사랑했던 그런 부산의 사선 의원 2명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한동훈이가 이 부산 북갑에서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당에서는 공천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부산에서 사선 의원을 했기 때문에 지극히 부산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국민의힘당이 당선돼야 된다는 그런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진 사람인데 이 말에 장동혁하고 그 장동혁 그 지도부들은 뭐 공당이 뭐 제일 중요한 자리에 공천 안 한 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원칙론적인 것으로 밀고 나가죠. 그것은 말이 안 된 소리예요. 뭐 숫자가 소용없다. 뭐 대통령 선거라든지 국회의원 선거나 하다못해 애들 반장 선거도 전부 숫자가 다 모든 걸 결론을 짓는 건데 숫자가 필요 없다면 그럼 뭘 의미한 뭐가 그러면 당선 당락이 다 숫자 아니에요? 숫자 노름인데 이런 의미에서 박민식이는 한동훈이를 죽이기 위해서 장동희가 보낸 정치 라이벌을 제거하기 위해서 제명시키더니 또 무소속으로 나와서 부산 북갑에 나와서 다시 무소속으로 살아날 것 같으니까 자객을 보냈다 뭐 킬러다 이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 김영삼 부산이 내놓는 참 세월이 지나지만 김영삼이나 김대중은 참 지금 요즘 오늘날의 이런 대통령들하고 달리 애국자들이에요. 그 자기 체면 뭐 이런 건 상관없어요. 김영삼 정부를 어떤 사람은 뭐 IMF를 끌어왔다라고 요구할 수도 있지만 나는 김영삼이 참 애국자다. 그런 상황에서 한 달 후에 취임을 하는 김대중한테 붙들고 한 달은 너무 늦다. 나라가 너무 위급하니까 지금 들어와서 나라를 바꾸자. 빨리 이거 받아라. 그것은 자기 체면이라든지 스타일을 소용없고 김대중은 한 달 먼저 모든 그동안에 민주화 운동할 때 여러 가지 자기를 도왔던 사람들을 다 취임식에 초대하려고 모든 걸 다 준비했는데 그거 다 축소시켜버리고 나라 살린 걸 먼저다. 그리고 그 민주화 열사인 그 두 대통령. 그래서 난 지금도 김영삼이 김대중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뭐 차기 대통령이 한 달 먼저 그걸 인수한 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남은 한 달이 국가에 내가 버티고 있으면 더 안 좋으니까 자기 체면이 모두 던져버리고 나라를 우리 먼저 구하자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삼이 훨씬 훌륭하다. 그래서 내 김영삼을 가끔가다 계속 이렇게 칭찬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때 당시에 삼김 시대에 참 그 사람들은 애국자였다. 나라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김영삼 대통령 장남 김현철이 와서 또 한동훈이를 자기는 지지한다 이렇게 나온 것에 대해서 부산은 한동훈이 같은 인물이 부산 북갑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사이즈가 다른 정치 거물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국구라는 거예요. 부산 북갑에 나오기는 그 인재가 사이즈가 아니다. 그렇지만 국민의힘당에서 정치 그 라이벌로 갖다가 제거를 해버리니까 부산이 품어준다면 아마 한동훈이 이 부산 북갑이 정치 제2의 자기 고향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동훈 하정우가 4% 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한동훈이 뭐 박민식한테는 무슨 장동혁이가 떼거를 몰려가고 뭐 하정우한테 간 사람은 징계하겠다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그 또 뭐 박근혜가 같은 보수가 지금 합쳐야 되는 상황에서 박민식이 18%짜리 뭐 20%짜리 박민식한테 가서 더 떨어뜨려 놓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당 지도부가 와서 박민식이를 갖다 응원하면 할수록 갖다 점수가 떨어져요. 그 장동혁이 오기 전에는 박민식이가 26%까지 갔던 것을 갔다 와서 17%까지 떨어져서 다시 21% 20% 회복했는데 이번에 박근혜가 와서 또 하니까 박민식이 18%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잖아요. 참 보수가 힘을 합쳐야 되는데 한동훈이 킬러로 온 사람이 단일화 하겠어요? 끝까지 한동훈이 흠집내자는 거죠.
우리처럼 뭐 호남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당이 제1야당이 돼야 됐느냐 하냐 하면은 평생을 나는 김대중부터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너무 거대 여당이 모든 법을 과반이 넘어버리니까 모든 것들을 전부 자기 국정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국민의힘당을 제껴놓고 자기 맘대로 통과시키고 그때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 거부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지만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전부 풀이 통과되지 않아요. 이번에는 뭐 12명이 안 돼서 무슨 뭐 헌법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는데 이번 선거에서 12명도 더 아래로 떨어져 버리면은 더 중요한 3분의 2선까지도 다른 5당 야당과 단합해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판이 어디로 돌아가겠느냐. 다행히 이제 뭐 이재명 후보가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맹비난했던 이재명 후보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역대 대통령 중에서 저방을 하기는 힘들어요. 손가락 하나 둘에 속할 만큼 훌륭하다. 잘해내고 있다. 물론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오늘 부산 북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오차 범위 내에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일보가 케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6일, 27일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부산 북갑 지지 후보 조사 결과 한 후보는 39%, 하 후보는 35%, 박민식 국민의 후보는 18% 얻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지금은 그 선거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몇 퍼센트 이런 것들은 이제 발표 못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했던 것들이 지금 한 후보가 39%고 한동훈이 39%고 하정우가 35%고 박민식이가 18%란 거예요. 이런 추세로 간다면 한동훈이가 부산에서는 박민식이가 킬러를 보냈더라도 한동훈이 이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한 후보와 하 후보 격차가 4% 오차 범위 아니다. 그러니까 한 후보가 한동훈과 하정우가 4% 오차 범위이기 때문에 이건 또 뒤집을 수도 있거든요. 지난 11일, 17일부터 19일 같은 방식의 1차 조사에서 하 후보가 35%, 한 후보가 31%, 박 후보가 20%, 하 후보가 앞섰으나 한 후보가 8% 오르면서 순위가 뒤집혔다. 한동훈을 밟으면 밟을수록 박민식이를 가지고 뭐 지도부가 와서 장동혁이 패거리들 전부 오고 한동훈이 간 놈도 징계하겠다 하라고 이렇게 막 협박을 하고 또 박근혜가 와서 우리 박민식이 뭐 지지해 주세요 하고 그러고 간 뒤에 오히려 한 후보가 더 올라가고 박민식은 자꾸 떨어지고 있잖아요. 가상 양자 대결에서 한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 한 후보는 45%, 하 후보가 39%, 한 후보가 오차 범위에 앞서 나섰다. 박 후보로 단일화할 경우는 하 후보가 41%, 박 후보가 34%. 그러니까 박민식이하고 하정우하고 둘이 붙으면은 박민식이가 떨어져요. 한동훈이가 밀어줘도. 근데 한동훈이를 밀어주고 하 후보하고 하정우하고 붙으면은 한동훈이는 41%고 박 후보 한동훈이는 45%고 하정우가 39%라는 거죠. 그러니까 박민식이 표가 전부 한동훈이한테 오는 것도 아니고 하정우한테 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이가 45%로 이긴다는 거죠. 이제 뭐 6월 3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오늘 뭐 3일 남았네 앞으로. 데일리한 부산 북갑 한동훈 39%, 하정우 35%, 박민식 18%, 케이스텟 리서치 2026년도 5월 29일자 기사였습니다.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였어요. 뭐 이제 한국일보예요. 2026년도 5월 30일자 기사. 나는 국힘 찍혔지만 민주당이 이길 것 같다. 좁혀진 지지율 안 좁혀지는 민주당 대세론 6.3 판세 있기라는 기사예요.
그 썬가 크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